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실전 강의 오늘 14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무상태표를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순서로 따라가면서 현금이 어디에 묶이고 어디서 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덩치가 크고 또 미래 이익을 몇 년 동안 계속 흔들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유형자산입니다. 저는 실사 현장에 나가면 재무제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공장을 직접 받고 생산 라인을 걸었습니다. 설비가 몇 년이나 됐는지 물었죠. 그리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설비, 진짜 돈을 벌어주는 기계인가요? 아니면 돈만 먹는 기계인가요?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질문에 재무제표로 답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축은 딱 두 가지입니다. KPX, 그리고 감가상각.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미래 이익의 방향이 보입니다. 먼저 유형자산의 본질부터 잡겠습니다.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건물, 공장, 기계, 생산설비, 운송장비, 특수장치 같은 것들이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사면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씁니다. 그래서 당장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비용 처리합니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때문에 유형자산은 미래 이익을 지속적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축, KPX의 규모와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KPX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 설비 사는 데 쓴 돈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거나 낡은 기계를 교체하거나 라인을 확장하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 데 쓴 돈이죠. 현금 흐름표를 보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 항목에 큰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게 대부분 KPX입니다. 저는 KPX를 볼 때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추어 읽어볼까요? 첫째, KPX가 영업현금 흐름보다 큰가? 이걸 말로 풀면 벌어들인 현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야 하니 차입이 늘고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위험 구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둘째, 이게 유지보수 투자냐 아니면 확장 투자냐, 이건 주석과 사업보고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세요. 증설, 신규 라인, 생산 능력 확대, 대규모 투자 계획. 이런 문구가 많다면 이건 성장을 위한 세이펙스입니다.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과하면 미래의 비용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인 설비는 곧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이펙스를 감가상각비로 나눈 비율을 봅니다. 이건 말로 풀면 새로 사는 속도 대 달아 없어지는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기준 감각을 좀 드릴게요. 이 비율이 1.0배에서 1.5배 사이면 유지보수하면서 완만하게 성장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배 이상이 계속되면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0.8배 미만이 지속되면 설비 교체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교체를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한 번에 큰 투자가 터지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본 패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3년에서 4년 동안 세이펙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설비를 잔뜩 깔았어요. 그런데 매출 증가는 미미합니다. 이걸 말로 읽으면 설비는 늘었는데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몇 년 뒤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을 전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적자로 전환되죠. 위험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KPX가 영업이익의 150% 이상인데 매출 증가율은 5% 미만이다. 심지어 설비 가동률이 70%도 안 되는데 신규 투자를 계속한다. 이건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인 감가상각 방법과 기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을 사면 그 비용을 몇 년에 걸쳐 나누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여기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집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객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비용 처리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이는 방식이라 초기 이익에 압박을 주죠.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따라 비용이 변동해서 변동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객법을 씁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입니다. 말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내용 연수는 이 자산을 몇 년 동안 쓴다고 가정하느냐이고, 잔존 가치는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얼마의 가치가 남는다고 보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길게 그리고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감가상각비가 줄어듭니다. 즉, 이익이 실제보다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위험 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종업계에서는 평균 5년에서 7년 쓰는 설비를 어떤 회사가 12년으로 잡았다. 이걸 말로 읽으면 비용을 뒤로 미뤘다는 뜻입니다. 취득가의 23%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잔존 가치를 설정했다면 이건 마지막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용 연수나 잔존 가치를 변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주석에 회계 추정의 변경 항목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조선 회사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조선 설비의 수명은 보통 15년 내외로 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장부의 내용 연수를 25년으로 잡아놨습니다. 말로 읽으면 현실보다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대규모 추가 감가상각과 함께 손상차손이 발생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유형자산 20초 체크리스트로 마무리 압축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CAPEX 3년 추이를 보고 영업현금 흐름을 계속 초과하는가? CAPEX를 감가상각비로 나눈 비율이 2배 이상 지속되는가? 설비 가동률이 낮은데도 투자를 계속하는가? 내용 연수가 업종 평균보다 과도하게 긴가? 잔존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가? 마지막으로 최근 회계 추정 변경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는가? 이 6가지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현재의 자산이 아니라 미래의 비용 스케줄입니다. 오늘 산 설비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회사의 이익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세이펙스와 감가상각은 미래 이익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자산 손상으로 들어갑니다. 외부 징후, 내부 징후, 회수 가능객, 손상차손의 충격까지. 장부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손상 폭탄을 미리 잡아내는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형 자산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이설비, 앞으로도 정말 돈을 벌어줄까? 감사합니다.